이건식 김제 시장이 후배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업체 대표를 전격 구속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자금 흐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에서도 소외되는 호남 전라선의 현실과 증편의 필요성을 알아봅니다.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편성 여력이 충분하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건식 김제 시장이 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했는데요. 이 문제를 수사해온 검찰이 사료업체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김제 씨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이건식 김제 시장이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배 회사에서 생산하는 보조 사료를 김제 씨가 16억 원어치나 구매한 것은 특혜라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그동안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수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료업체 회장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도 정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관계 공무원 등 사건 관계자들을 놓고 자금의 흐름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구매한 보조 사료가 김제 씨의 주장대로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 사료의 품질 검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 씨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축질병 그제 큰 재난이 닥치니까 이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시도를 이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감사원은 당시 김제 씨가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도록 했는데 김제 씨는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한 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 시장에 대한 소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최근 익산 왕궁 양돈단지의 축산 악취가 크게 줄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유용 미생물인 EM균을 농가에 보급한 뒤여서 실제 악취 저감 효과가 주목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익산 왕궁면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맡아야 했던 축산 악취. 고속도로를 자주 오가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최근 들어 악취가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좀 심하다는 거 고객님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구나.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져갖고 저희도 환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진 건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창문을 열지 않아도 그 냄새가 확 느껴졌었는데. 실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결과 익산 왕궁의 복합 악취는 지난 2012년 견디기 힘든 극심한 악취 수준에서 꾸준히 저감됐는데 특히 최근에 감소폭이 컸습니다. 축사 매입과 무단 방류 감시 등 꾸준한 사업의 효과로 분석되는데 그중에서도 유용 미생물, 즉 EM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 건 지난해 6월. 분뇨 등의 물질을 빨리 분해시켜주는 유용 미생물이 섞인 용액을 150여 양돈 농가에서 일주일에 2차례씩 축사에 뿌립니다. 익산시는 왕궁 지역 농가들이 이 미생물 발효액을 사용하면서부터 이 지역의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확실히 악취가 많이 줄었고 제가 보니까 돼지한테도 좋고 냄새 안 나니까 사람한테도 좋고. 하지만 유용 미생물이 악취 저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황. 일시 방문객 외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를 호소하고 있어 성과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배양기 시설을 늘려가지고 주 4톤, 지금 2톤에 공급받은 것을 4톤으로 공급해가지고 더 많이 살포할 수 있도록. 유용 미생물에 대한 효과 분석과 추가 연구를 통해 도내 곳곳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폭염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어제부터 폭염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와 무더위 쉼터, 산업 현장의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첫 폭염특보가 7월 5일에 발령됐지만 올해는 그보다 한 달 보름이 빠른 5월 19일에 발령됐습니다. 정부가 지출 과정에 문제점이 노출된 쌀 직불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해 도내 농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 분야 직불제는 종류가 복잡해 지원 효과가 떨어지고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역할과 목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쌀 중심 농업을 타작물로 유도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북의 교통 문제를 진단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수서발 KTX의 호남선 증편 문제입니다.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수십 편의 KTX가 증편되는데 이마저도 호남선 증편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창희 기자입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수서발 KTX는 올 11월쯤 운행을 시작합니다. 기존 KTX 외에 50편 이상의 고속철이 추가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지역마다 관심이 높습니다. 수서발 KTX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운행 횟수는 왕복을 기준으로 경부선은 38회, 호남선은 18회입니다. 호남선은 경부선의 절반 수준이고 전라선은 아예 증편 계획이 없습니다. KTX 증편을 위해서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의 이용 시간이 집중된 시간에 증편될 수 있도록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대상으로만 사업 면허를 받아 전라선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호남선의 승객이 경부선과의 4분의 1에 불과해 운행 편수를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수요보다 더 추가해서 호남 쪽에 부분에 배정을 한 거거든요. 지금 걱정이 그만큼 수요가 호남 쪽에 받쳐줄까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하지만 KTX 운행 간격을 1시간 이상 벌어져 있는 현재의 호남 전라선에서 승객이 적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지난해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의 승객은 각각 211만 명과 101만 명으로 전보다 55% 늘어난 점도 지역에서 증편을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간 1,000만 명의 관광객들 가운데 상당수는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증편을 해서 배차 간격을 좀 줄여줘서 배차 간격이 줄어들수록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열차 이용은 더 활성화된다고. 수서 고속철 증편 문제는 개통 전인 올 하반기에 집중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호남선과 전라선의 증편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시 예술회관을 보수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해당 단체를 내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가건물을 쓰고 있던 예술단은 예술회관으로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1년부터 예술회관을 써온 자유총연맹이 늦어도 내년까지 예술회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무상사용 협약이 끝나고도 17년째 공짜로 예술회관 3층을 사용해온 자유총연맹을 내보내고 예술단을 입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에게는 나갈 때까지 임대료를 받고 내년 이후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시적으로 유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덕진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의 그 연습이나 공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예술단이 연습장으로 써온 가건물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가건물 건축 자체는 합법이었지만 2년 단위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장 철거할 경우 예술단 운영에 차질을 빚는 만큼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 내년 말까지만 사용하고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주시 예술회관이 비로소 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질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엿보고도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 개념을 확대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화장실로 넓히는 등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도교육청의 견해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누리 예산을 마련할 여력이 있다고 감사원이 발표하자 전북교육청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을 교육청에 편성할 의무가 있고 재원을 마련할 여력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놓은 결과입니다. 전북의 경우 정부 지원금 733억 원과 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포함하면 990억 원가량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3억 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짜맞춤식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밝힌 법적 근거들은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 정당성을 무시하는 조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재원 여력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분석 결과를 최대한 인정한다 해도 275억 원을 넘지 않고 이미 다른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빚을 내야 할 지방채 488억 원과 아직 내려오지 않은 목적 예비비 145억 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만큼 초중등 교육에 소요되는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교육부에 이어서 감사원까지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7월부터 익산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익산 육아 종합지원센터는 야간은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시범 사업 성과에 따라 타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실적은 지난해 3천여 건에서 올해는 2배인 6천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익산 국립단설유치원 설립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익산시 오산몇 예영만초등학교 자리에 일반 학급 6반과 특수학급 6반을 포함해 12학급 규모로 가칭 솜리유치원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확정했습니다. 솜리유치원은 91억 원을 들여 오는 2019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기숙사인 익산 글로벌 교류센터가 어제 원광대학교에서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로 21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교류센터는 월 기숙사비가 기존 기숙사들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거주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교류센터는 원광대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라북도 사학진흥재단이 86억 원을 지원해 신축됐습니다. 목요일 아침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해안 지역을 비롯해서 도내 곳곳에 오늘 구름과 안개가 많이 낀 아침입니다. 또 미세먼지도 나쁨 단계여서 교통 시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편인데요. 특히 국도 상황이 지금 안개가 심하다고 하니까 국도 진입하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량 흐름은 신호주기에 맞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슬로우 푸드 레스토랑 새참술의 2호점을 열었습니다. 또 주식회사 미원 상사와 양정 바이오푸드가 익산 산업단지에 각각 300억 원과 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 밖에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의 새참술에는 로컬 푸드와 슬로푸드를 접목해
완주의 농산물과 토속 음식의 진가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봉동에 1호점이 있습니다. 삼례문화예술촌에 문을 연 새참술의 2호점은 국비 등 4억 원이 투입돼 330평방미터 규모로 10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강한 먹거리 문화 만들기에 완주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정밀화학의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미원 상사가 300억 원을 들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공장을 익산 제3산업단지에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해 해조쌀을 개발한 양정 바이오푸드도 200억 원을 들여 익산 제4산업단지에 해조쌀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모두 21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남원시 공무원 50여 명이 동양고전을 통해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문학당의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3월부터 글로벌 인성개발협회 권건일 회장의 재능 기부로 논어를 배웠는데 인문학당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논어와 노자 강좌도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관내 10개 면지역에 이어 순창읍 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도 반값에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순창읍 지역 5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회당 2,000원의 비용으로 월 8회 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임실 3계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건물 2동 83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약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안에 있던 돼지 900여 마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폐해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관광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전주 한옥마을은 먹방 천국으로 불릴 만큼 구운 오징어나 꼬치요리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 후 음식 쓰레기를 버릴 쓰레기통을 찾느라 관광객들은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한옥마을에는 일부 장소에만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은 숨어있는 쓰레기통을 찾다 못해 길거리에 버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한옥마을에서 나온 각종 생활 폐기물은 하루 평균 5톤 정도라고 합니다.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로 쏟아내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깔끔히 치우기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깨끗한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선진국형 시민의식이 요구되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캠페인 등 전주시의 특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의 원천인 외식업체에서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조리 방법과 판매로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 관광지 역시 수명 주기가 존재합니다. 한옥마을은 이제 도약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은 관광객 수용 태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숙기를 넘어 재도약기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의 얼굴인 한옥마을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결이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수도 누수율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는 2014년 기준 전주시 누수율이 공급량의 24%, 금액으로는 190억 원에 이르지만 빅데이터 분석으로 관로 교체에 나설 경우 6년 뒤 누수율은 15% 미만으로 낮추고 80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2천만 톤에 달하는 축산 배설물을 고체 연료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악취를 유발하는 소 배설물을 바로 수거해 고체 연료인 둥근 모양의 펠릿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연료의 발열량은 무연탄의 70% 수준이어서 기존 석탄 소유량의 1%만 대체해도
연간 1,000억가량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전북지역 유망탄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원은 유망탄소기업의 기술력을 검증해 기업 정보를 수출입은행에 제공하고 은행 측은 추천 기업에 대한 금융과 맞춤형 경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인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한옥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한옥마을 평일 상설공연 유유자적이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가족 합창 음악극 아버지를 무대에 올립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가수 유열 씨와 함께하는 드림 열린 음악회가 오늘 순창 향토회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서동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군산기계공고 체육관에서 지역 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5회 전북 젠더문화축제가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백도씨 완주, 명사특강이 오늘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국민강사 김미경의 다시 힘을 내는 법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전주 MBC 임신 돌잔치 페어가 오늘부터 29일까지 롯데백화점 9층 하늘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고 서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